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책상에 보시면요,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일부 후원님들이 개별로 보고를 받으신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이 제대로 보기에는 잠깐 심각성이 있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제 긴급을 받다라고 했거든요. 순서는 일단 기재부 국장께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KDI 순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시흥시 김윤식 시장님 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기재부 국장님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른 아침인데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안산서는 정부도 굉장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추진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동안에 아시겠습니다만 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또 의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또 문제 쪽에 검토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PM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이 과정에서 혹시 좀 여러 가지 좀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한 분이 중간 중에 국토부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큰 메인 사업은 잘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만 이제 이게 정부가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힘껏 노력을 하겠고 우리 피맥도 그런 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좀 긴밀히 좀 협의해서 했으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원만하게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잘 챙겨서 잘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토부에 설명하시기 전에 설명 중에 전병헌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토부 관장님 설명하시죠. 국토부의 광역도시 칠국과장입니다. 오늘 장관님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칠국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안산서는 2003년도에 이미 예타를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폐쇄를 해서 검찰에 이제 이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사업으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지역에서 상당히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고요. 기재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재정이냐 민재냐 그거를 두고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곧 지금 KDI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지금 이제 타당성을 절차상 이제 포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가 이제 추정한 수요, 건설비 이런 것들하고 이제 KDI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좀 들여다보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견해차가 현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하여튼 타당성 검증 과정, 그다음에 민자적 격성 분석 과정 협의해가지고 그 방식을 좀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자를 강조하고 있는 이제 기재부 입장도 있고 그 정부로서도 이제 그런 어차피 같은 정부니까요. 타당한 방식을 빨리 좀 결정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지금 설명을 사실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결과가 타당성 판단에 대한 결과는 3월 말이어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KDI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본인들의 이해를 또 좀 주겠습니다.
네, 회자의 공급투자관리센터 부장을 맡고 있는 김학수입니다. 먼저 저희 원장님께서 꼭 신안산성 주사, 신안산 분석 간담회 참가를 일정이 급하게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할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안산 복선전철 사업 추진 경감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 자료 나눠드리기로 하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신안산성 복선전철 노선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를 보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노선도가 나왔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은 양산의 102번역 중앙역이라고 되기도 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테크노파크 그 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가는 약 50km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13년 기준으로 4조 7천억이 수행된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단계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2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까지 가는 사업을 1단계부터 추진하고 약 사업 수익은 3조 7천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2단계로는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8,1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2단계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교통부에서 계획을 잡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는 8,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저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안산선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1페이지에 다시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명환 의원님 전에께서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DC는 1.0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HP는 0.75 수준으로 통과를 했고 그 2010년도에는 다시 탄핵을 실시했는데 이 탄핵을 실시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노선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을 했고 역시 1.0을 1.0 그 HP는 538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2014년도 12월 15일 날 저희들이 최종 접수된 그 일자가 되겠습니다. 한 3개월 전인 것 같은데요. 12월 15일 날 101번, 102번까지 여기까지 포함되는 노선을 포함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검토를 저희 공투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된 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2014년도 12월 1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그 공급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경제성 및 수요 분석 결과인데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공급투자관리센터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요금 1,050원, 현재 수도권 교통 요금이 되겠습니다. 1,050원이었을 때는 이제 BC는 6.07, 또 월급 판교가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91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요금이 1,750원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BC는 0.76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당성 제조사 2010년도에 저희들이 분석한 교통비는 9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현재 1,050원으로 인상된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요금은 1,050원을 기준으로 일단은 타당성 분석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 및 수요 분석 결과 바탕으로 민간 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성 판단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그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적격성 결과는 만약에 건설보조금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의 100%를
정부가 지원할 경우에 민자 적격성이 있다, 민간 투자 취미로 적합하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민간 투자 방식은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 공투나 민간 투자 시장에서 진행되지 않은 비용 보전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2006년 이후로는 모든 수요에 부담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간 투자 시장의 어떤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보전, 그러니까 수요는 일단은 놔두고 이제 향후에 운영 비용을 8%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적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분석한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에 대한 검토도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 결과와 민자 적합성 추진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영환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1단계는 타당성 판단을 합니다. 수요를 추정을 하고 비용을 추정하고 다음에 비식을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 H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타당성 판단이 통과가 돼야만이 제1단계 민간 투자 적격성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작업 진행 단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수요의 약 95% 수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다시 검토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수요의 약 95% 수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5% 정도 수준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결과는 국토교통부 대비 이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타나 타제나 이제 민자 적성을 하다 보면 주무관청이 제시한 수요보다는 항상 한 95% 정도는 이제 낮게 추정이 되고, 비용은 조금은 이제 높게 추정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어느 게 이제 평가비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실은 놀라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는 이 사업의 핵심은 운영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이제 타당성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검토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수요와 비용과 운영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판단을 3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빚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민자 적격성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민자 추진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신안산선 2003년도, 2010년도 저희들이 KDI에 공공투자를 했을 때에서 예타 투자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타당성 분석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요 여건 변화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은 보호자리가 취소가 됐고, 그리고 요금이 2010년도에는 900원을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던 요금이 이제 1,05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전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10년도의 어떤 그런 결과는 다소 상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중에 조정식 의원이 어디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예, 2003년에 이미 결론이 났던 것이 지금이 와서 다시 적격성, 타당성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역시도 약간의 미지수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시의원들이 좀 질의와 의견을 주시는데요. 다만
오늘 이제 회의 순서는 저희들이 지도와 좀 더 상세한 설명 이후에 결의문을 하게 됩니다. 안에 주시하시다시피 결의문은 지난 11월 달에 이미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두 분 장관께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지난 11월 달에 했던 거 오늘 결의문에 담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전하고 틀리게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질의하실 분 또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시거나 의견을 좀 짧게라도 주실 분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토위죠 이현주 의원님 먼저. 그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것 부분에서 박명식 보훈자의 취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재부와 그 국토부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취소가 된 것은 원래 취소하시면 안 되는 건데 정부의 그 비칙 사유로 인해서 정부가 말하자면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제 취소를 하면서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합의한 사항을 작년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이 다 모여서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 있고요. 그때 뭐였냐면 전제가 보금자리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되 그 사업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전제로 해서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계획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선언을 하고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뢰보호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금자리 사업을.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보금자리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만약에 보금자리 사업을 약속을 했던 것을 특별한 국가 대상이나 이런 거 없이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 보호 약속을 해라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를 하고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선과 관련해서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보금자리가 취소됐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무슨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작년 9월달에 있었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관계장관과 국무총리가 모여서 논의하고 발표했던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가요? 잘 알고 계시면 넘어가죠. 예,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제 제출할 때 그걸 알아봤는데 보금자리의 영향은 2010년도 타제할 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출한 거하고 우리 BC하고 보금자리의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국토부가 대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재국장이나 소장님이 그렇게 지금 국토부나 이 의원님 이야기에 동의하시고 실제로 대상이 안 되죠. 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명시 보금자리 취소 여부에 대한 다른 개발 계획이 이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먼저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은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취소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에 대한 다른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 개발 계획의 수준, 그러니까 진척 정도를 봐가면서 이제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작년에 9월달에 국가정책조정회 내용 아시나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취소하기 전에 취소 발표를 하기 전에 관계장관과 국무총리 다 모여서 논의를 하고 발표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프라 사업 기존의 SOC 사업들이 이 취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미 안 들어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 이 취소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광명시장께서 그 보금자리 취소 이후에 개발 계획 같은 거 갖고 가는 거 있을까요? 제 생각은요,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3월 말까지 기회가 부담성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광명시를 포함해서 시행 안선 등 지자체 변화와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정식으로 알식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끝나시면 지금 여기 보세요. 기재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두 분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취소를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양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참작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담이 만약에 힘들면 지금 또 시장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반드시 참작해야 된다는 데 어떤 얘기죠? 제가 그 이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사실 확인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우리 국토부 과장에 의하면 광명 보금자리는 2010년도에도 그 수요가 안 들어가고 이번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취소 여부가 영향을 안 준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광명시의 보금자리가 현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미가주차사 타당성 판가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두 번째, 광명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보금자리를 취소를 하면서 기타 인프라 개발 계획에 대한 변화는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인프라 개발 계획에 대한 준비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해주시면 광명시 보금자리가 취소될 때 대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금자리와 관련돼서 어떤 데이터도 영향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작년도 국가정책의 결론이에요. 취소하면서 그게 주민과 약속을 한 거고, 새로운 내용에서 플러스될 요인이 있으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보금자리 주택이 취소하면서 불이익을 받던 데이터에 불이익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약속을 국민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문건은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국가정책에서 결정을 내렸던 어떤 경우로 보금자리가 취소됨으로써 데이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건 없는 걸로 계산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양시장에 제출하겠다면 앞으로 개발기과 관련해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놀부식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었지 제가. 당초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상대로 약속했던 건 지켜가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보금자리 됐다면 알아 우리가 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합의를 만든 거거든요. 주민을 선택해냈고 그것도 그 약속 지켜줘야 돼요. 작년 9월에 국가정책에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의원분들이나 시장 이야기하서는 이해하시겠죠. 근데 답변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8페이지에 광명시 보금자리 취소도 고려고 판단 필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광명시형 보금자리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형 보금자리는 취소가 됐으면 그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반영은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어떤 최고 의사결정에 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힘을 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는 잘.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작년 9월에 이미 큰 정책단에서 타당성 이전에 큰 기관에서 결론을 내렸던 상이라면 어떤 경우도 보금자리
임대주택이 취소되고 나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영하지 않겠다. 오히려 장점이 있다면 장점은 반영을 해야지만 불이익을 빨리 주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천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 주요 소장님도 확실히 얘기 안 해요.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되고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셨는데 그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계획이 있을 때는 아마 광명시흥 보금자리로 인해 가지고 신된 인프라 개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가 됐고 다 예타가 이제 이렇게 사업이 갔었는데 향후에 이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면 현재 시점 잠깐만요. 저 수장님 말씀 그만하시고 국장님, 이재국 국장님, 자,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뭔지 아시죠? 거기서 그렇게 작년 9월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업무를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안산선은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에도 뭐 신안산선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안에도 그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 확인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뭐 이미 반영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국무회의까지 다 거쳐가지고 대외 공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기재 국장님이 또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데 지금 의원님들이나 진행한 부분이 쟤들이 보기에도 뭐 정확하고 하니까 이후에 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토부 부장님께서 이 2010년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때 이게 2010년 5월에 보금자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김강수장께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 반영하려고 시도가 안 했으니까요. 다만 오히려 또 장점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논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2010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퍼집어내서 또 추수된 것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말씀했던 그 참고로 해서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드린 참고로 해서 저희를 앞으로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요. 예, 이건 이 정도 하시고 말씀드리면 지금 다 바쁘신 일정인데요. 9시에 그 결의위원을 이렇게 낭독할 때는 가능한 시간이나 의원님들 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목기 의원님은 좀 예. 짧게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2003년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13년이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아니 이런 목적을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엔 정부가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시작했으면 신속하게 이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의원님 지적이 시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유야 많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 사람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일이고 국회도 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빨리빨리 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도로는 많이 돼 있어요. 도로 더 이상 부족은 뭡니까? 철도는 사실은 매우 부족한 일터가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디 가보세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도로 한 개만 있으면 돼. 3개씩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덩덩덩덩 용감하게 막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타당성 이 보면은 판단 3월 말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추진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어요. 자, 타당성 있다고 되면 그 민간 투자로 하느냐 정부 재정으로 하느냐 뭘 갖고 결정합니까? 그걸 왜 그렇게 또 고민을 하죠? 그 민간 투자 사업은 원래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걸 재정으로 하는 게 좋냐, 민간으로 하는 게 좋냐, 그건 분석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면 근데 자꾸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이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요. 그걸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자꾸 이상하게 뚫어대는데요. 그럼 이거 지금 누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타당성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사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은
13년에 국회에서 이걸 민자로 추진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민자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민자가 나오면 아니, 정부가 돈을 안 찾고 돈이 없다고 딴 소리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의견을 하시죠. 예. 하여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혁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 타당성 판단에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BC 분석 말고 AHP 분석이 있고 이 AHP 분석은 정성평가입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정량 이외 사정이 이렇게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재부나 우리 그 연구원에서 훨씬 더 좀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명심하시죠. 예, 우리 잠깐만요. 우리 재정비 시장이 하시고 그 질의하실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현실을 해주면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비 시장이 2005년경에 또 이런 모임, 크게 똑같은 모임을 제가 주관해서 한 적이 있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 참 안타깝고요.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에 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옵니다. 저는 알 길이 잘 없지만 신안산선 지역에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쪽에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시각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광명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명이나 시흥이나 저희가 안산이 새로운 개발이 있고 또 지난 10월에 안산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이건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 통과 지역에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말씀도 드렸고 또 이런 것이 반영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명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 시흥, 광명 또 금천 등의 그 새로운 개발 계획을 다시 좀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면은 그 지역에서 답을 소개해 주시면 디테일하게 잘 아시나요? 어떤 적극적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타당성 조사 때는 이제 90블럭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개발 계획은 반영되었으나 89블럭이나 앞으로 시아호 건너편에 지금 신도시 건설 바로 시아호 그러니까 102호역하고 불과 한 1km도 안 떨어지는 쪽에 이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또 저희가 바로 102호역 앞에 새로운 선착장을 만들어서 대부도까지 또 100km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그것을 아주 다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아마 반영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의지를 우리가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오셨을 때 지난해 이 토론회에서 시장께서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연구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제안은 하긴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반영 안 됐다면 저희가 신속히 이웃 도시의 시장님들과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개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 계획을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인원과 어느 정도의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개발 계획된 경우는 반영하지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시 계획 승인이 나거나 이후부터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를 보고 예, 이걸 좀 확인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우리 자꾸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들이 추가로 되고요. 전병훈 의원님 말씀하시고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것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원래 계획이 세워졌다가 IMF로 인해서 변주가 됐다가 다시 계획이 여기 작용이라는 것처럼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2004년 말부터 이 문제가 그 실시 설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뭡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다시 2010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 도시까지 됐고 그리고 기본 실시 설계까지 했고
그리고 매년 국회에서 일정한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해왔고,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느니 민자 검토를 하느니라는 것은 이건 국민 기만이고 주민 기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흔들어대면 저는 밀란 수준의 항의가 폭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유념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쪽 안산 쪽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일단 거꾸로 서울 쪽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1, 2년 내 어차피 양쪽으로부터 출발을 해, 공사 방법이라는 것이 양쪽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서 양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한쪽부터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또 이쪽 서울 쪽은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서울 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파고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거를 놓고 어느 쪽으로 어디부터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10년을 끌고 앉아 있는 것은 국민 기반이고 행정에 비효율서 그대로 가정하는 거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밀란 수준의 말씀까지 나왔고, 또 하나는 안산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면 됩니다. 조정식 의원님 하시고, 김영주 의원님, 김백열 의원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해주시면 9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고 그냥 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정병원 얘기하시고 이모김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의지 문제예요. 제가 2010년도에 예타 제조사에서 이 노선 확정 지을 때 제가 그때 이걸 국토부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해당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처음에 그 예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당시에 뭐 시흥 안산 문제 등등 폭발만 폭발치고 다시 떨어지면서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추진 결정을 하고 기재부에서 결정 합동회의를 해서 이걸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도 해봤고, 제가 국토위도 했고, 제가 기재위도 다 해봤어요. 다 다뤄봤는데, 대한민국에 많은 철도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내용을 안 까서 그렇지, 사실상 이거는 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 것도 있고,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정책 우선순위 확 끌어올려서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슬그머니 뒤로부터를 하면서 지지를 끌면서 5년 10년을 가는 게 있어요. 신안산선 이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비치까지 다 분석하고 여기 지금 또 정성평가도 하고 또 한다 그러는데 3월달에 한다 그러는데 3월달에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재부와 KD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아직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여기 뒤에 추진기에 달랑 2개 남아있어요. 3월달, 5월달에 한다고. 뭐, 제가 그때 평가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대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핵심적인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K다의 국토부, 그 다음에 기재부 다 나와 계신데, 유감은 차관이나 장관이 한다는 유감이에요. 오늘 이 자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 조국장님하고 국토교부 장관장님 가서 장차관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보고하세요. 국회에서 이 문제 나중에 장차관한테 또 다룰 겁니다. 올해 또 시끄러워질 거예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 하면은 여기 여권 변화 문제 없어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권은 계속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철도가 하려면은 의지에 따라서 5년이 할 수도 있는 거고 10년, 20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소장 특히 K에 대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많이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또 시끄러지지 않도록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원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다 알잖아요. 혹시 얘기 안 해도 현안에는 정치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의지 갖고 정확히 보고를 해서 이 문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끌어올려서 추진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이나 이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규 의원님 하시고 김명애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의가 아니고 기재위가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얘기한 거는 좀 다르게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김강수 소장님께서 그 광명 시흥의 보금자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답변하셨지만 여기 내용에는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분명히 이 KD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여부 판단 필요라고 하면 들어갔다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광명시 보금자리가 몇 세대가 취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중에 보면 신풍하고 도림 사거리 사이에 영등포의 뉴타운 재개발에서 15,000세대가 작년에 이미 착공을 했고 지금 착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아무런 전철이나 그 교통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마을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등포구에서 이 KDI에다 바로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앞서 우리가 지금 가에서부터 막까지 5가지 주요한 분석 여건 변화라고 해서 했는데 이 중에 2가지가 교통수요하고 수요 분석이 2가지 항목을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보금자리를 그 빈자리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타 등등 요금도 기타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요 변화는 지난번에 또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의원들 모였을 때 얘기했을 때도 나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영등포 지역의 대림에서부터 도림 사거리까지는 어떤 항목에도 이 대림하면 그 2호선의 대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안산선역은 거기를 전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 수요에 새로운 그게 포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신안산선이 제 날짜에 착공해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잘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김병혜 의원님. 네, 항상 단합하는 김병혜 의원입니다. 우리 예타를 하는데 이것이 수익성 분석 위주로만 이렇게 보는 시기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철도는 대중교통이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구간 내 구간의 어떤 편익성 이거를 떠나서 수도권 전체와 그 위성 도시와의 연결망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왜 우리 장차관이 아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냐면 철도 과장이 오면은 이것은 철도 문제로만 봐요. 대중교통은 철도의 편익성 제공, 그 외에 주택 문제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만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장관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이것을 만들면은 이 출퇴근 이동 수단도 되지만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난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켜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장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면 우리가 거의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께서 10분, 단체장께서 5분이면은 거의 상임위 수준인데 다시 장차관을 모시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드리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전세값이 3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산에는 3억이면요 50평대 아파트 삽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안 막힐 때면 45분을 와요. 이런 것을 장관들이 정무적으로 생각해서 야 신안산선을 빨리 해줘야지. 출근할 때 저쪽 그 동부에서 오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서 시흥 광명에서 오는 게 더 가깝고 전세 맨날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 집을 사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이런 의지가 환경이 반영되지 이게 예타지. 아니 예타가 수익성 분석이라는 어떤 용어가 바뀌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이게 표류되면서 서울 수도권에는 계속 주택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걸 같이 좀 판단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빨리 해주세요. 특히 반월 실화 스마트 허브는 국가산업단지예요. 노후된 국가산업단지에 왜 이렇게 근로자들이 안 오고 외국인 근로자들만 모이느냐. 이게 출퇴근에 대한 편익성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생들 하는 겁니다. 이런 제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빨리 이번에는 매듭을 잘 짓고 실제 시행이 되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하나 이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은 원래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최소한 창안님 이상이 참석하게, 특히 원장이나 참석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취임식이 있고 또 이 KDA 원장은 몇 분 의원분들이 개별로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또 중복되는 면이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 김병희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부분을 잘 보고하고 필요하면 그 장차관에도 정확하게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신영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제가 좀 전에 이 똑같은 모임에 잔뜩 와서 예상했던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이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민간 투자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혀놓고 계신데 민간 투자로 제가 질문 겸 코멘트입니다. 지금 뭐 결론 이미 내려놓고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지금 왜 이렇게 와서 그 공자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지는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간 끌고 가신지는 아니고요.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에 우리가 이걸 지금 예상한 대로 갑니다. 근데 민간 투자로 가면 또 얼마나 걸립니까? 그 절차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빨리 장관이 안 와도 좋고 차관이 안 와도 좋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두 분들 김광수 소장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다 와가지고 그래 소나기 피하고 내 마음을 가자 지금 이런 심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결론 내시고 민간 투자로 하면 도대체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뭐 아까 오래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만 최종적인 것은 쭉 스토리가 오다가 13년 국회에서 민간 투자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의견이 돼서 국회 의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그랬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기재부에서 해가지고 근데 여자분은 누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건 거짓말하지 누가 그랬냐고. 마시고. 아, 그 이름은 밝혀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는 저기 사실입니다. 2013년도 예결위에서 이제 예산 심의할 때 그 재정이 부족하다는 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자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하라라는 이제 누가 그랬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장난치지 해봤는데, 누가 그랬어? 추적을 해봤는데 그 어떤 의원이신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걸 근거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제가 핑계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있었다. 그 부대 의견도 정부는 좀 기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BC하고 HP가 나오면 민자는 재정에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단계가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민자로 일부러 끄는 거 뭐 정해놨다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민자와 재정은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민자로 하게 되면 재정은 금방 살 수 있는 거고요. 민자로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하는데 뭐 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속도는 민자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빨리 투자해서 빨리 뽑기 때문에. 다만 재정은 조금 지원사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이게 정해놓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BC가 HP 나오면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저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민자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예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이 이야기할 것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자 검토 과정에 타당성 검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견이 없었다면 잠깐 이 보고서를 보면 사무일장이 3월에
그러니까 다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복잡하게 영어 써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 결정하고 5월 중에 한다. 5월 중에 민간 투자 추진 방식 한다고 그러면 투자로 간다고 지금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이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민자도 문제지만 민자든 재정이든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첫째는 그죠? 그러면 민자 검토를 안 했으면 BC는 2010년에 한 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국장님 맞죠? 맞습니까?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맞죠? 대답하셔요. 맞죠? 국장님, 기재부 조영만 국장님. 자, 이렇게 하시죠. 아니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죠? 아니,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걸 물어보고 답변을 네.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BC는 2010년에 한 BC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자를 한다라고 했으면 민자 여부만 검토하면 되지 BC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하시죠. 저기 예, 이현주 의원님, 우리 자, 좀 의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예, 이 정도 하시고요. 뭐 특별히 짧게만 예. 저기 우리 상식적으로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소화원 시선이 민자로 진행하고 있죠. 우리 철도국장님. 2010년 네. 개통하죠. 그게 지금 꽤 많이 갔어요. 공사로. 근데 누가 봐도 소화원 시선이 타당성이 플러스 BC 1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선하고 신안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이 원시 소사 구간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시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느냐. 이게 무슨 타당성이 되네, 일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소사 원칙에 이미 일이 나와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신안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분석을 해봐요. 자꾸 이걸 미루고 미치고 하는 그런 형태가 그냥 보여요 이게. 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 배관님 그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의원님들의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게 BC 말고 AGP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 이런 정석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시장에 한 분 한 분 말씀에 이게 다 반영이 된다면 이 HP가 0.5를 못 넘을 이유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결과가 나오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전에 우리 김의원님 말씀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조정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의지의 문제이고요. 또 우리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BC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 전철이 생기고 또 수요가 변화가 있고 보험자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소가 됐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타당성이 3월 말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자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AHP를 강화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저희 방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장님들한테 그 내용을 좀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 AHP를 강화할 수 있는 지금 저기는 0.95로 나와 있는 거예요. BC가 지금 여기 이제 타당성에 그렇기 때문에 AHP를 강화해서 3월 말에 일단 이것이 타당성을 확보한 뒤에 그 다음에 민자 문제와 재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우리 모임은 지금 민자냐 이걸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3월 달에 지금 0.95로 나와 있는 이것에 AHP를 어떻게 확보해서 타당성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각 의원님들 지방자치에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구도의 그런 문제 또 뭐 여기 광명시에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 보금자리 계획 또 이 지금 서울 금천구에서의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우리 김강수 소장님께서 AHP를 0.5 이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드리고 또 그런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과 단체장들께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키를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금 전화를 요청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이런 정책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무자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이름으로 총리와 면담을 부총리와 면담을 해서 거기서 재정 문제도 결정할 수가 있고 이 KDI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고 18년을 끌어오면서 국민들을 기망한 일인가를 인식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은 조만간 우리가 총리 면담을 우리 부총리 면담을 하고 필요한 총리 면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든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그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이 서부 지역의 1000만 우리 시민들을 기망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당성 조사만 8번 실시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이고 이 문제를 우선 3월 말까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우리가 재정으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데 힘을 모으는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데 다만 아까 이현주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게 민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와서 전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당성 판단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지난 결과를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 없이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납득할 수 없다는 우리 의원분들의 강한 또 지적 그리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나 대대에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가 이 정도 하시면 결의문을 지금 나누고 가는데 사실 오늘 결의문을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죄송한데요. 제 말씀한다면 아니 저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아니, 혹시 여기 기자분들 계시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2010년도에 그 보금자리가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DI에서 여기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건 시정을 하시고 어쨌든 보금자리의 취소 문제는 여기 반영될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여기다 기재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건 확인하시면 될 문제고 그다음 어쨌든 저희는 제가 이제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는 빨리 착공을 하고 민자 검토를 갖다 이제 그만두고 빨리 재정사업으로 해서 빨리 확정해서 가자 이런 걸 촉구를 해야지 지금 민자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BC를 한 걸 가지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BC를 걱정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계제는 전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고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계제는 우리가 그래서 국면을 갖다가 전환을 해서 지금 생뚱맞게 BC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뭐 서류 주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본질의 문제를 잘 또 지적을 해줬다 생각을 하고요. 이후 일정은 방금 이제 그 김영현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그 필요하면 또 대체적으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부총리 면담이나 등등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각 의원님께 이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의견은 저나 김영현 의원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결의문을 저희들이 초안을 사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이 수준이 이 정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 준비된 결의문을 이렇게 해서 또 각 부처 장관께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부재인 의원께서 해주시고요. 다만 결의문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두 번째 문단요. 여기에 그 여건 변화를 이유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 변화가 반영이 돼서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여건 변화를 이유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할 수는 법률적으로 없고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민자를 핑계로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적극적인 뭐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든지 민자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아니 지금 준비된 거니까 기본적인 아니 지금 여건 변화를 이유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겠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여건 변화가 그러니까 사업 추진 방식을 정부에서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굳이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의 사업에도 5년 만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생각하고 빼고 아니 지금 정부가요 타당성 조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5년 만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가 하고요. 자 우리 부장님 의원님이 낭독하는데 낭독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조금 뭐합니다 보면 앞에 나와서 같이 서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주셔야 돼. 부장님 의원입니다. 결국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이고 주장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자치단체 장님들의 그 걱정 그리고 의지 여러 가지 우려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제가 동중하게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잘 잡으셨습니까? 하여튼 오늘 나온 말씀 또 우리 의원님들 박수단 지장님들의 의지와 우려와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 결의문.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 결의문. 신안산선과 함께 계획된 신분당선은 이미 2011년에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신안산선은 2003년 구체적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KDI의 타당성 분석까지 무려 13년간 수차례 용역만 실시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신안산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 타당성 조사, 2010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5년 만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지루한 기다림에 지친 우리 360만 국민의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주요 거점과 경기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축의 핵심 교통수단인 신안산선은 국민의 광역적 이동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 최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점들을 위해 신안산선 축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는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16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신무장관 A 공화당 얘기하시죠.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단 기준금 부장님. 을 잠깐 좀 보고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추워서 양념 만들어서 거기다 닭발 이걸 사장 잡을 목숨 영화하세요. 사장님